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본기 다지기용 블렌더 간단 팁 영상입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이 원통형 오브젝트를 90도 직각 형태로 만드는 것에서 한 번쯤은 막히게 되는데요. 그냥 무작정 선택을 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럼 다시 뒤로 돌아와서 이 부분은 이제 선택이 된 상태로 위에 메쉬 메뉴로 가서 트랜스폼에 보면 쉬어라고 있는데 계란맞은 단축키와 축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서 단축키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대신 왼쪽 아래에 기즈모를 이용한 쉬어 메뉴가 있는데 이 녀석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니까 녹색 네모를 잡고 살짝만 돌려주고요. 왼쪽 아래에 쉬어 메뉴창을 열어서 옵셋에 1을 입력해 주게 되면 45도가 되면서 직각 형태를 이룰 수 있는 경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반대쪽은 마이너스 1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할 거니까 다시 1을 입력해 주고요. 그럼 이 상태로 익스트루드 메뉴를 선택해 주고 플러스를 쭉 끌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노멀 방향이니까 X키를 눌러서 X축에 고정을 시켜서 늘려줍니다. 그리고 X축 이동거리를 10m로 넣어줄 건데 이건 제가 처음에 세로 길이를 10m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로 길이도 10m로 해주는 거고요. 이제 이걸 정렬을 해줄 건데 이건 이미 그 전 시간에 지겹게 배웠던 거죠. 단축키 S, X, 0, 엔터. 그럼 이렇게 X축에 맞춰서 정렬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축키 S키를 누르고 바로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왼쪽 아래에 리사이즈 메뉴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X축에 0을 입력해줘도 똑같이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다음으로 배워볼 건 지금처럼 뾰족한 직각 형태가 아닌 조금 라운드진 곡선 형태로 만드는 것도 한번 배워봅시다. 다시 돌아와서요. 전체를 선택하고 Shift D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 ESC키로 캔슬을 시켜서 제자리로 보내줍니다. 그 상태로 단축키 R90 엔터를 눌러서 90도만큼 회전을 시켜주고요. 이제 이 녀석을 위에다가 위치를 시켜주겠습니다. 아무튼 위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데 보면 이 녀석을 가지고 아무리 발악을 한다고 해도 마우스로 정확한 위치에 놓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냅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스냅 메뉴로 가서 격자의 인크리먼트 증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고요. 단축키 G키를 누르고 이동하는 중에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격자의 거리만큼씩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 원래 위치에서 한 칸씩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는 다시 스냅 메뉴로 가서 앱솔루트 그리드 스냅에 체크를 해줍니다. 앱솔루트는 절대적인, 그리드는 격자, 스냅은 붙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 위치와는 상관없이 격자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위치 여기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연결을 해줄 거니까 선택을 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모드를 켜서 뒤쪽까지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 엣지 메뉴로 가서 브릿지 엣지 룹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고요. 왼쪽 아래에 메뉴창으로 가서 넘버 오브 쿼츠를 1로 올려서 가운데 엣지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스무스니스를 조절해서 형태를 맞춰주면 되는데 가운데 엣지 부분이 정렬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보이죠? 이걸 이제 맞춰주기 위해선 인터폴레이션 보관인데 보관 형태를 블렌드 서페이스로 바꿔줍니다. 확인을 해보면 균일하게 정렬이 된 게 보이죠? 그럼 90도 직각이 되게 모양을 맞춰줘야 하니까 스무스니스의 수치를 신나게 조절해주면 되는데 정확한 수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학이 딸려서 계산이라고는 이제 돈 셀 때랑 당구장에서 각도 잴 때만 계산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눈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르게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면 될 듯 하고요. 처음하고 같은 메쉬 형태를 갖고 싶다면 이 부분의 엣지를 지워줘야겠죠. 왼쪽 위로 가서 엣지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이 부분을 Alt를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해주고 단축키 X키로 삭제 메뉴를 열고 디졸브 엣지로 엣지만 날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선도 선택을 하고 단축키 컨트롤 X키로도 똑같이 디졸브 엣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뾰족한 직각 형태를 만들 때는 쉬어를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해서 좋고요. 다만 라운드 형태는 다음에 볼 방법이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뒤로 쭉쭉쭉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까지 선택이 된 상태라고 하고 아까처럼 엣지 메뉴로 가서 똑같이 브릿지 엣지 룹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커츠에 20을 넣어주게 되면 엣지가 많아지면서 이런 곡선 형태를 띠게 되고요. 스무스니스를 조절해서 원하는 라운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충 눈짐작으로 맞춰본 결과로는 0.585 정도가 그나마 잘 맞는 것 같았고요. 이것도 뭐 계산적으로 하게 되면 정확한 값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여전히 제 머리는 백지 상태고요. 아무튼 라운드 형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정확한 곡선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서 상황을 봐가면서 사용을 하면 좋을 듯 하고요. 뭐 그나마 제일 정확한 방법이라면 아무래도 가장 원초적인 기준점을 잡아놓고 회전을 시키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죠. 기준점을 잡고 돌려야 하니까 기준점을 먼저 잡아주는 작업을 해줘야겠죠. 자, 이 부분에 기준점을 잡아줘야 하니까 왼쪽에서 3D 커서를 선택해 주고요. 그럼 이렇게 3D 커서의 위치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클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클릭을 한 상태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 위치로 3D 커서를 이동을 시켜 주고요. 스냅에서 인크리먼트랑 앱솔루트 그리드 스냅을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맞췄으면 다시 선택 툴로 바꿔주고요. 엑스레이 모드를 켜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물론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엣지를 선택해 주셔도 되겠죠. 아무튼 선택이 끝났으면 왼쪽에서 스핀 기능을 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 플러스로 된 게 나오는데 화면을 조금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위에서 돌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앞쪽에서 오른쪽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왼쪽 위에서 축을 Y축으로 바꿔줍니다. 이제야 회전 방향이 제대로 된 것 같죠? 그럼 플러스 모양을 잡고 시계 방향으로 쭉 돌려줍니다. 돌릴 때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게 되면 5도씩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더 좋겠죠? 아무튼 90도로 맞춰주고 스텝스에 20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넘버 오브 커츠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됐으면 익스트루드를 켜고 오른쪽으로 쭉 늘려주고 길이도 10m로 맞춰주면 아까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이 곡선이 정확한 모양이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만드는 방법은 많겠죠. 좀 더 쉽고 정확한 방법을 연구해서 발견해낸다면 성공한 거죠. 자, 이제 앞서 배웠던 방법들을 이용해서 유턴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3D 커서가 위에 있는데 얘는 뒤로 가기가 안 되기 때문에 Shift S키를 누르고 커서 to 월드 오리진을 선택해서 센터로 보내주거나 그냥 Shift C키를 눌러주면 바로 센터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다 됐으면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주고 Shift D키로 복사를 해서 오른쪽으로 3칸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연결을 해줄 건데 마찬가지로 그러려면 선택을 해줘야겠죠. 아까처럼 Alt Z키를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로 해주고 쭉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엣지 메뉴로 가서 브릿지 엣지 룹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모양이 이상하다고 당황하지 말고 메뉴 창으로 가서 넘버 오브 커츠에 20 정도를 입력해주면 어느 정도 둥근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스무스니스의 수치를 1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 둥근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습 차원에서 밑에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줄 곳을 선택을 해주고요. 엣지 메뉴로 가서 브릿지 엣지 룹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넘버 오브 컷츠에 30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넘버 오브 컷츠의 경우 입력값으로 나눠지는 엣지의 개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냥 개수일 뿐이지 모양은 같으니까 알아두시고요. 모양 얘기를 왜 하냐면 만들어진 라운드 형태를 자세히 보면 정확한 반원의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 정확한 반원 형태를 한번 만들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실린더를 불러오고 크기를 쭉 늘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빼서 위치를 시켜주고요. 이제 회전 기준점을 만들어 줄 건데 아까처럼 3D 컷의 위치를 조절해서 기준점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3D 커서 툴로 해주고 3D 커서를 이동시켜 줍니다. 가운데니까 여기쯤이 되겠네요. 다시 선택 툴로 바꿔주고 회전이 될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핀 기능을 켜주고요. Y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잡아서 쭉 돌려줍니다. 그냥 대충 돌려놓고 스핀 메뉴 창에서 앵글에 180을 입력해주면 180도만큼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그 상태로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되겠죠. 왼쪽에서 익스트루드 기능을 켜주고 아래쪽으로 쭉 돌출을 시켜줍니다. 이때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늘려주게 되면 쉽게 맞춰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길 보면 이 녀석은 완벽한 반원의 형태가 됐죠. 다시 조금 더 쉽게 가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엑스레이 모드를 켜고 연결할 부위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Shift S키를 눌러서 커서 to Selected를 선택해 주고요. 그럼 선택의 중간에 3D 커서가 자동으로 위치하게 되는데요. 다시 회전시킬 부분을 선택을 하고 스핀을 켜서 한 바퀴 쭉 돌려줍니다.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으니까 마이너스 180을 입력해 줘야겠죠. 그럼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남은 게 하나가 있죠. 저기 떨어진 부분 선택 툴로 바꿔주고요. 이제 여기 떨어진 부분을 연결을 해줄 건데 이미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엑스레이 모드가 꺼진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앞에 보이는 부분까지만 선택이 되게 되는데 엑스레이 모드를 켜서 겹쳐 있거나 뒤에 있는 부분까지 전부 선택을 해준 후에 버텍스들을 합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선택이 됐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머지 버티시즈로 가서 by distance 같은 위치나 정해진 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단축키 M키로도 메뉴를 불러올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가까워서 합쳐질 만한 버텍스들이 없고 그냥 겹치는 버텍스들만 합치고 싶다 할 때는 전체를 선택하고 by distance를 해버리면 따로 선택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버텍스들을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라운드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저는 잘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겹쳐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로 겹쳐서 확인을 해보면 가운데 부분은 잘 맞는 게 보이죠. 이제 문제는 양쪽이 안 맞는다는 건데요. 이거는 조절을 해도 안 맞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정확함보다도 간편함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한다면 쉽고 빠르게 이런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정확하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응용력이 좋으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아서 잘 하고 계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